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다란 상승 흐름에 올라타는 시간 빅사이클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3월 중순 이후에 잠시 반등했던 우리 주식시장이요. 다시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또 미 연준의 긴축이 맞물리면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석 달간 4조 8,660억 원을 순매도했는데요. 차분하게 투자를 하려고 해도 지수가 크게 흔들리면 불안하고 불편해지기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멀리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자, 과연 어떤 산업과 기업에 투자를 해야 우리는 안정적인 미래를 맞이할 수가 있을까요? 자, 그에 대한 힌트 빅사이클에서 드릴 테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시장에서 대응을 해야 될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월요일에 빅사이클은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지금 옆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임상현 파트너님 항상 이렇게 돈의 흐름을 짚어주시겠다는 강렬한 의지로 노란 색깔 옷을 입고 나오고 계신데요. 자, 우리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노란 톡방에서 돈의 흐름을 짚어보고 또 큰 사이클 올라타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켜시고 스캔만 해주셔도 역시 참여 링크가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큰 사이클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도 역시 임상현 파트너가 탑픽주까지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꼭 체크하시고 투자 전략, 투자 대응 완벽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브리핑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식시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27% 내린 2,693.10포인트, 코스닥은 1.38% 내린 921.8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미국 증시가 국채금리 급등에 따라서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한 것이 우리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외국인이 홀로 141억 원 어치를 매도한 코스피 1,341억 원어치를 매도한 코스피의 경우에는요. 시가총액 상위 10위 내에서도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는 상승한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와 카카오는 파란불을 켰습니다. 자, 반면에 코스닥 시총 상위 기업들은 대부분 부진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대의 하락을 나타냈고요. 펄어비스와 같은 게임주들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8원 오른 1,233.1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마감 시황 짚어드렸는데요. 자, 오늘 장에 대한 분석 임상현 파트너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파트너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이제 시장 부분들은 현재 그 삼성전자, LG전자 네. 이 두 개의 업체인데 삼성전자는 종가의 반등에 극적으로 좀 성공을 좀 했고요. LG전자는 상대적으로 미리 빠른 반등을 좀 해줬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대형주는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반등에 좀 성공을 이제 했고 영업이익이 굉장히 증가가 좀 되고 있지만은 현재 삼성전자가 보여주는 행보, 그러니까 현재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로서의 미래비전, 그다음에 공격적인 포지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의 열광을 좀 하는 부분들이 이제 동학개미는 매우 약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이제 테슬라 기업, 그다음에 엔비디아 기업에 열광하는 매니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만큼 현재 삼성전자의 어떤 행보 자체가 뭔가 미래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고평가를 안고 올라가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DDR5를 비롯해서 서서히 이제 반도체 병목 영상이 서서히 풀리면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행보를 우리가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LG전자의 행보, 이 부분들은 현재 그 전기차 어떤 전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전환들이 로봇 관련된 전환들이 있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또 LG전자가 상대적으로 탄력성을 가지고 좀 움직여 줄 수가 있고 그 안에서 로봇, 메타버스, 그다음에 이런 관련된 그 테마들이 다시 한번 현재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그 화두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이제 가속화되고 그걸 누르기 위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강대강에 대한 대결입니다. 사실은 그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또 다른 복병인 현재 중국발 물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중국발 물류가 생각보다 약간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며칠 만에 끝날 거다 이렇게 하지만은 지금 몇 달 갔잖아요. 한 달, 두 달 넘었다시피 중국발도 좀 더 약간 고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약간 중소형주 테마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이제 약간 우습게 과거의 패턴이 아니라 우리가 50년 사이클로 보면은 우리가 50년 사이클이 되면은 콘트라이프 주기로 보면은 70대 초반을 살고 있다. 50년 전의 사이클하고 비슷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30년으로 갈수록 매우 가파른 인플레이션, 이게 대량 인플레이션에 어떤 긴 시간을 두고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발로 시작된 양적 긴축 우려도 심화되고 있다는 점 시장의 전반적인 이야기 짚어주셨는데요. 자, 오늘 주목할 만한 이슈도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예, 오늘 이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러시아 관련된 이슈가 좀 있습니다. 러시아 석탄 수입 금지, 추가 제재에 대해서 자원 개발주가 강세가 있는데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현재 중국 BRD가 쌍용차 인수한다 그런 호재까지 겹쳐서 급등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BT는 자회사의 석탄광 개발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LX 인터내셔널은 현재 무역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세 종목군도 이제 꾸준히 관심을 갖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두 번째 이슈로는 중국 상해 봉쇄에 의해서 이제 강조우항 확대에 대한 그 물류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주 같은 경우는 한솔 로지스틱스라든가 KCTC, 그다음에 태웅 로직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태웅 로직스 같은 경우는 PBR 퍼가 굉장히 낮은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동안 물류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세 번째 부분들은 현재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생산에 대한 멘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특집도 했습니다만은 유진 로봇, 그다음에 휴린 로봇,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현재 그 휴머노이드에 대한 우리 옛날에 기억하시면 알겠지만 휴보 이런 시리즈들이 있죠. 그 팀이 이제 벤처기업으로 창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원 개발주, 물류주, 로봇주 이런 종목들, 이런 업종들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미래를 보는 눈 빅사이클 오늘의 상승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임상현 파트너가 뽑은 상승 사이클 업종 AR 글라스입니다. 자, 2주 전에는 로봇과 인공지능, 지난주에는 AI 로봇 업종을 상승 사이클로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 일관성 그리고 깊이까지 갖춘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많은 시청자분들의 기대를 갖고 시청을 하실 것 같은데요. 자, AR 글라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 나눠주실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AR 글라스 사업에 대해서 깊이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왜 이 업종을 상승 사이클로 선택하셨는지 짧게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3주 전부터 했던 거를 하나 이제 시나리오로 한번 엮어보면은 처음에는 로봇 관련된 부분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대신하는 그 로봇 관련이죠. 노동에서 해방이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인간을 보조하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는 가상인간에 대해서 했는데 가상인간은 가상세계의 나를 대신하는 것들을 좀 해주는 것들이 좀 있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세 번째 부분에서는 그 AR 글라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가상 세계 부분하고 현실 세계 부분들이 매치가 되진 않죠. 그래서 현재 가상 세계 하면은 우리가 이제 게임 매니아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부류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매니아들의 전유물들이 아니라 일상생활로 접어들게 되면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현실 속에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보거나 그다음에 컴퓨터를 봐서 이 가상 세계를 접본 것이 아니라 이것이 AR 글래스로 오면서 내가 생활하면서 모든 것들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포켓몬고가 왜 흥했다가 망했느냐 하면은 뭐 이게 핸드폰이 없지만은 이래서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걸 어떻게 2-3시간 동안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도 해야 되는데 요거를 들고 다니면 요걸 안경을 평상시에 쓰면서 하게 되면은 즉시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다음에 좀 더 다양한 부분들, 그다음에 첨단 기술이 더해지면서 리얼한 어떤 그런 것들이 더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AR 글래스야말로 현재 가상세계와 현실계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키워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현재 그 세계적인 기업들이 도전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AR 글래스가 열려야만이 상용화 디바이스가 상용화돼야만이 구체적으로 메타버스라는 세계가 열린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어떤 세계 안에서 각 섹터, 작은 섹터를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다. 이렇게 좀 됩니다. 그런 상용화의 구체적인 과정에서 AR 글래스를 좀 택했고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들이 필요하죠. 그런 핵심적인 키워드의 종목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R 글래스라는 이 상승 사이클의 큰 업종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AR 빅테크 산업과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개념 그리고 용어를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간단히 정리를 함께 해주시죠. 예. 현재 그 밑에 이제 차트를 이제 보고 계시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왼쪽에 보면은 가상현실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제 시각과 청각을 아예 가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려버리는 게 맹인과 같은 것이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게 VR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눈을 완전히 가린다. VR. 아하, 이게 딱 이해가 가시죠? AR은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안경을 쓰듯이 현실 속에 드러나게끔 이걸 이제 시각화시키는 것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AR입니다. 그러니까 증강현실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 현재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현재 혼합 현실은 이걸 성능 개념에 해당이 되죠. AR과 VR.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현재 그 눈앞에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터치,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하게 되면 터치를 하고 이렇게 화면도 확대를 하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가상현실이 나타난 것을 이제 터치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확대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펼쳐진 부분들이 혼합현실의 개념이고 이게 이제 MR이라는 개념이 해당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통칭해서 XR 뭐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좀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봅니다. 그래서 보통 VR 하면은 현재 완전 가상, 눈을 가리는 거, 그다음 AR은 눈 뜨는 거, 그다음에 보통 이거를 혼합하기 때문에 XR 또는 현재 MR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XR 기기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또 하나의 개념은 홀로그램 현실이라고 HR이라는 개념인데 HR 개념과 XR이 달라진 것은 뭐냐면은 눈에만 보이는 거죠. 눈에만 보이는 것들이 안경 쓴 사람 안에서만 보이는 것들이 이제 그 XR의 어떤 부분이고 HR은 안경 쓰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그 현실을 3차원적으로 홀로그램화 되는 것들이 이제 HR이기 때문에 같은 3차원적으로 보이는 어떤 현실, 어떤 것다 할지라도 이렇게 이제 분리하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정리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알만한 AR 글라스 뭐가 있는지 좀 짚어주시면 좋겠고 또 앞으로 현실에서 어떻게 좀 사용이 될지 전망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AR에 대해서는 자주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네. 잘 알 건데 우리가 영화가 현실이 된단 말이 있죠. 이게 영화가 이제 킹스맨에 대해서 중국 이게 그 현재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 전문의원을 소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안경을 딱 쓰게 되죠. 안경을 딱 쓰자마자 이런 홀로그램화 돼서 현재 그 전 세계 요원들이 비밀 요원들이 나타나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게 AR 글래스의 위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AR의 발전 과정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2016년에 포켓몬고 열풍이 좀 일어났죠. 그때 이제 초기에는 속초에만 서비스 된다 해가지고 속초로 막 달려가는 매니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얻는 거죠. 아, 요거 현실과 결합하면은 이게 관광 상품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2018년 정도인가 이제 아람블라의 공존이라는 그 드라마에서 AR 게임을 본격화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현재 콘택트 렌즈를 끼게 되면은 현재 그 그라나다라는 그 지역이 현재 어떻게 보면은 중세 시대로 변하면서 현재 그 가상 세계하고 묘하게 겹쳐지는 것들 이렇게 좀 되죠. 그러면서 그 이제 주인공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라나다는 마법의 도시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 게임 포탈이 그 지역에서만 유행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마법의 도시가 되면서 굉장히 흥행을 할 것이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이제 끝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이렇게 통합하는 디지털 트윈화 시켜서 이걸 꾸며놓게 되면은 현실 세계에다 가상 세계를 꾸며놓게 되면은 이게 이제 관광 상품이나 문화 상품 또는 또 다른 어떤 가상 세계의 공간이 열리는 그런 그 경제 생태계가 꾸며진다는 것을 암시를 좀 해주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드라마나 어떤 포켓몬고 초기 모델을 가지고 이게 별거 아니다, 시시하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좀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구체화 시켜주는 시기가 2022년, 또 2023년이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네, 2023년쯤이면 좀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뭐 국내 드라마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든가 영화 킹스맨 보면서 분명히 저런 기술들은 있을 법하지만 상용화가 되려면 멀었다 싶었는데 또 이렇게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VR 하드웨어 기업 1위 업체는 메타가 인수한 오큘러스잖아요. 예. 2021년 말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이 75%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현재 진행형인 VR 기기 경쟁에선 적수가 없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다른 업체가 메타의 오큘러스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또 메타가 계속해서 독보적 1위를 지킬 것인가를 알아보는 게 AR 글래스 관련 기업에 투자할 때 살펴봐야 할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예, 사실은 이제 AR, VR 기기는 현재 그 과거 2013년, 13년부터 많이 지금 시도를 했었고, 네. 삼성전자에도 뭐 그 기어라든가 그 제품도 많이 시도를 했었고, 구글 글래스도 시도를 했지만은 많이 실패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VR 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VR 기기가 좀 실패를 했는데 오큘러스 이제 퀘스트 2가 흥행을 성공하면서 현재 작년 기준으로 1,000만 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냐면은 VR 기기의 어떤 뭐 기술적 성숙도 이런 것들은 첫 번째로 따라준 거고, 두 번째 이제 부분들은 VR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이 부분, 그다음에 이걸 이제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기계까지 이제 결합이 되면서 일단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1,000만 대 정도 좀 성공을 했기 때문에 VR 기기의 발전 그 로드맵도 강화되고, 이걸 이제 AR 글래스로 이제 전환이 되려는 그런 부분들도 하나씩 증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걸 이제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이제 이 VR 기기죠. 화면을 전체를 가는 것은 모두 다 VR 기기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VR 기기의 이제 단점들이 약간 어지럼증. 그러니까 그 현재 오감을 마비시키고 가상 세계를 진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약간 어지럼증이나 매스컴 이런 그 부작용들이 조금씩은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AR이 되면서 현실하고 겹쳐지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된다고 좀 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가상 기기의 VR 기기 발전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 이제 도전이 되면서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생활용으로 또는 그 이제 가상 AR 기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술적 수준까지 완성도까지 진행이 좀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먼저 이제 VR 오큘러스 대중화 시대를 하는 걸 보시면 알면은 먼저 오큘러스 앱에 접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앱 다운을 받고 그 다음에 이 기계 연동이 돼서 이렇게 되면은 화면이 나타나죠. 가상세계의 화면이 나타나고 가상세계의 화면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골라서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자기 자신이
여러 가지 어떤 그 가상 세계에서 운동도 하고 현재 낚시도 하고 그다음에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실감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그 어떤 콘텐츠까지 완벽하게 구비를 하기 때문에 오큘러스가 성공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AR 쪽으로 접어들죠. 근데 AR 쪽으로 접어드는 것은 B2C, 그러니까 산업 현장이나 이런 데서는 불편함을 안고 굉장히 무거운 것을 안고 사용하지만은 생활성에서는 그걸 이제 불편하면 절대 무겁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첫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내비게이션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완벽하죠. 근데 내비게이션 지도하고 현실하고 계속 이렇게 교차하면서 쳐다보고 아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경을 쓰게 되면은 여기서 바로 이렇게 길 안내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네. 길 안내라든가 뭐 팝업이 떠서 뭐 그 주의하십시오. 모든 각종 데이터들이 다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기는 내비게이션이 이제 초창기 모델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현재 스마트폰을 비추게 되면은 바로 여기 이제 정보를 이제 전달하는 단계 굉장히 불편한 어떤 그런 거죠. 그런 부분에서 세 번째 단계로는 이런 부분까지 있죠. 약간 무거운 기기를 쓰게 되면은 입체적인 영상이 나타나서 산업 용도에서만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데 그게 기술이 고도로 압축하다 보니까 패션 안경처럼만 쓰면은 이게 완벽하게 현재 그 AR 속에서 모든 것들이 가상세계하고 겹쳐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정보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용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상용화 직전까지 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빅테크들이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있는데 뭐 최근에 이제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페이스북도 끊임없이 이제 오큘러스 VR을 하고 게임 관련된 업체를 인수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구글도 마찬가지. 구글도 AR 소프트웨어 개발, 그다음에 VR 기기 제조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 글라스 제조 등 많은 어떤 그 이 노하우, 캐리어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로 그 현재 게임 개발 업체를 뭐 인수를 한다든가 VR 플랫폼을 개발하든가 VR 게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역의 활동들을 상당히 많이 좀 하고 있죠.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애플이 마지막에 그 전체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면서 이제 굉장히 큰 자금을 들여서 인수를 했던 것은 게임의 접근성이 이제 가상 세계 그다음에 플랫폼 구축을 짓고 이걸 이제 AR로 끌어당기는 전략들이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AR 글래스가 현재 애플에서 그 현재 나온다 그 도전장을 내밀었고요. 그다음에 삼성에서도 나온다는 도전장을 좀 내밀었던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뉴스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최근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현재 AR 그다음에 메타버스 안경에 렌즈를 붙이면은 내비 통역이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뉴스가 나와주고 있죠. 그다음에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메타버스 붐, 글로벌 전자학계에는 AR VR이 다시 뜬다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AR 헤드셋 출시 준비 박차. 그래서 그 AR 커뮤니케이션 책임자를 한다든가 그 다시 한번 그 개발하는 데 의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메타버스가 시대다.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대체할 것이다. 어떻게 이제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스마트폰하고 연동이 되거나 또는 이게 디스플레이 화면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무선으로 모든 것들이 되고 화면 터치가 있으면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져왔고 스마트폰에서 다시 한번 AR 기기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터치 스크린이 공간에서도 가능한 구현이 된다 하면은 가능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하고 연동이 될 수도 있고요. 무선으로 연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2의 스마트폰 전쟁이 다시 한번 현재 그 AR 글라스에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AR 글라스는 곧 스마트 글라스다. 스마트폰이 스마트 글라스로 전환이 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 저는 나름대로 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삼성 AR 글래스에서 현재 그 1년 전인가 유출 화면이 고의적으로 유출을 시켰죠. 유출 화면이 나오는데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은
선글라스를 보고 있는데 영화가 그 공간 화면 영화가 뜹니다. 네, 그렇게 되죠. 그다음에 또 그 화상 통화를 하고 싶을 때는 내 터치를 하면서 화상 통화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작업 문서 작성할 때도 여기서 보면은 그 현재 문서 작성할 수 있는 윈도우도 표현이 지금 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건축가가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3D로 건축 내부가 이제 펼쳐지고 있죠. 그러면서 고객 클라이언트한테 전화를 겁니다. 이제 허공에다가 실제 이제 그 현재 이거 전화를 하면 실제 클라이언트가 나타나면서 이 그 3D 모형의 그 현재 건축물을 이렇게 확대를 시켜가서 전체 공간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구석구석 대화하는 장면의 어떤 그것을 방향인데 약간 센세이션이 일으켰죠. 그다음에 애플에서도 사실 이제 글라스를 2022년 하반기 또 2023년에 발표를 좀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적으로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은 애플 글라스를 쓰게 되면은 각종 데이터들이 글라스 안에 뜬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 이 부분 안에는 마이크로폰, 그다음에 뭐 칩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레이더 스크래닝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레이더 스크래닝 부분들이 라이다 기능이 어떻게 안경 조그만 게 안에 들어가? 라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어떤 덩어리에 그 자동차 위에 올려놓은 건데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기술이 발전이 돼서 현재 그 라이다, 그러니까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일반 카메라 같은 경우는 현재 그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라이다 같은 경우는 입체 환경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라이다의 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라이다 기능들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걸 나노공학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적게 만듭니다. 그래서 손톱만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안경 칩 안에다가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D 공간에 이제 위치 정보를 완벽하게 넣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현재 애플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곧 언제 출시하느냐, 물론 이제 마지막 기술 어떤 마무리, 그 사소한 마무리들이 남아 있는데 2022년 하반기나 2003년이 되지 않겠느냐. 애플도 그리고 현재 삼성도 그리고 애플은 아이폰, 그다음에 삼성은 갤럭시폰이죠. 이제 맞대결이 펼쳐질 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 뭐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서 뭐 내비게이션이나 내비게이션에 AR 글라스 기술이 들어간다라고 상상을 하면 그 부분이 참 탐이 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운전을 시작할 때 내비를 잘 못 봐가지고 항상 어느 쪽으로 빠져야 되는지 헷갈렸었거든요. AR 글라스가 적용이 되면 그런 시행착오들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자. 말씀을 해주셨지만 카메라나 뭐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배터리 등등 기술력이 좀 뛰어나야 할 것 같은데 좀 그런 원리들을 조금 더 자세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AR 글래스 이제 기술에 대해서 여기는 기술 세미나 아니기 때문에 이 개념만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현재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AR 글래스 렌즈가 있죠. 렌즈가 있으면은 렌즈 옆에다가 렌즈 옆에서 현재 어떻게 보면은 그 프로젝트 빔으로 쏘아집니다. 쏘아지는 부분에서 현재 다양한 현재 이 기하학적 도파관 기법이라든가 표면 격자 뭐 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안경 너머로 이렇게 3D로 구현하는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다양한 방식들이 많이 이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기술.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눈처럼 손톱만한 그 디스플레이 안에 초고화질의 기능이 있어야지 그걸 공간에 100인치 정도로 확대돼서 공간에 띄워놓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디스플레이 화면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화면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레이저, 초미니 마이크로 프로젝트 빔이 필요하겠죠. 광학 엔진도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에 맞춰서 현재 이미지 센싱 기술도 필요하고 그에 맞춰서 대용량 처리 반도체 기술도 필요하고 여기에 맞춰서 현재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통신, 그다음에 아주 조그만 배터리죠. 이 안경테에
만 들어갈 수 있는 6시간, 12시간 쓸 수 있는 그 배터리 기술도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기술이 초지락이 돼 있는 그 첨단 기술이 그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개념이 상용화 과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300g, 500g 이렇게 무거운 것들을 쓰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글라스 형태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간단하게 그 이제 세부를 한번 보면은 요거 보시면은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거죠. 요거 부품. 그러니까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패널 제작 관련된 부분들. 요거 이 아래쪽은 현재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에서 현재 그 VR, AR 디바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구미 시에 현재 어떻게 보면은 그 하청, 그러니까 그 국비 지원을 좀 했던 내용에 해당이 되는 그 내용인데 여기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여기 플라스틱 경량화 강화 모듈 지원, 렌즈 부분도 지원해주고 있고 세 번째는 토프, 그러니까 현재 센서 모듈 이런 기술들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그 각종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다 들어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이걸 마지막으로 디바이스화하는 기술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밑에 부분들은 여기 오포에서 중국 오포 스마트폰 만드는 오포 기업에서 여기 만든 스마트폰인데 이쪽 안에 분해를 해보면은 현재 안경테 옆에 다리에가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오른쪽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마이크로 프로젝트죠. 조그만 프로젝트 빔. 그다음에 마이크로 카메라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옆에 컨트롤러 그렇죠? 옆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만지면은 뭐가 바뀐다든가 이렇게 내리면 뭐가 한다든가 각종 컨트롤러 기능이 좀 있죠. 그런 부분들이 펼쳐지고 있고 그 옆에 이제 배터리 기술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여기서 프로젝트 빔을 쏴주면은 여기에 잔상이 맺히면서 이 안에 실제 현재 3D처럼 이게 잔상이 딱 나오게끔 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 안에 이제 터치를 하게 되면은 바뀌어지는 기능들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현재 그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고려를 하려면은 각종 이제 수혜 업종 또 수혜 기술들이 좀 있어야겠죠. 그런 부분에서 세 가지만 알면 되기 때문에 이걸 가장 좀 쉽게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 좀 들어보면은 첫 번째 부분에서는 FMM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파인 메탈 마스크라는 제조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뭐냐면은 일반 스마트폰 화면, 핸드폰 화면은 굉장히 큰 화면이잖아요. 그리고 해상도가 뛰어나지 않더라도 다 통용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 AR 글래스를 하게 되면 초고화질에 가장 적은 액정 디스플레이 화면에 모든 것들을 다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1cm, 1cm 안에다가 담아야 하기 때문에 완벽한 초고화질 화면을 담아야 되는데 화면 디스플레이를 꾸미기 위해서는 현재 이 디스플레이를 꾸미기 위해서는 현재 틀이되는 판, 그러니까 현재 이 철 아변 인발을 가지고 약간 눌러주고 여기 약간 미세 공정이죠. 초미세 점들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런 공정이 필요하고 여기 이 안에다가 현재 어떻게 보면 액정 디스플레이 이렇게 화소를 다 집어넣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기술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레이저 천공을 하느냐, 레이저 천공을 하냐, 또는 아니면은 현재 도금을 하느냐, 아니면은 애칭을 하느냐, 그 각기 이제 그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국산화 기업에 도전한 기업이 APS 홀딩스, 그다음에 풍원정밀, 필옵틱스 이런 기업들이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APS 홀딩스는 상용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용화에 성공했고 양산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 이게 첫 번째 FMMM. 그러니까 초미세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적은 디스플레이죠. 손톱보다 더 적은 초고화질 디스플레이 화면을 만들려면은 이런 어떤 기술들이 필요하다. 첫 번째가 이제 그거고, 두 번째 기술은 뭐냐면은 현재 액정 디스플레이 화면을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 뒷면에다가 반도체 칩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공간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그게 OLED의 개념인데 우리가 OLED 뒤에다 OS를 붙인 것은 뭐냐면은 온 실리콘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기판에다가 디스플레이 화면을 딱 붙여서 바로 그 현재 나와줄 수가 있는 그 기술을 말하는 건데 그게 OLED OS 기술에 해당이 되는데 실리콘 웨이퍼 위에 이제 제작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고화질 그다음에 현재 초성능에 대한 그 현재 반도체 칩 이것들 하나로 만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쪽에 대한 관련된 부분에서는 소닉 시스템 그니 소형 OLED 시장에서 1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콘트라는 뭐 LG 디스플레이가 당연히 또 1위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OLED OS는 뭐냐면은 반도체 실리콘 위에 디스플레이 붙인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두 번째 기술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제 기술은 뭐냐면 토프 방식, 비행거리 방식에 해당이 되죠. 비행거리 방식에 해당이 되는 라이다를 초소형화에 만든 데 성공을 좀 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적으로 현재 프로젝트에서 현재 그 레이더를 쏴주고 그다음에 이걸 반사되는 각도에서 이렇게 반사된 각도를 계산하면은 이게 입체적으로 인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 사물을 쏴주면은 이게 입체적으로 나타나는 기술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이제 3D 토프 기술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 기술이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관련된 부분들이 나무가 그다음에 미래 컴퍼니, 옵트론텍 하이비전 시스템, LG 노텍 이런 종목군에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세 가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잘 보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 AR 글래스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최첨단 기술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AR 글래스 제작과 관련된 국내 업체들은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이제 AR 관련된 부분에서 네. 3개 정도만 이야기를 하면은 먼저 그 나무가 같은 경우는 그 카메라 모듈 관련된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현재 토프가 방식이 들어있는 또 3D 센싱 기술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관심주는 현재 현재 나무가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나무가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좀 전에 기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 다양한 부분에서 현재 3D 센싱 기술, 그다음에 3D 토프 기술, 비행거리 측정 방식에서 현재 공간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에 해당이 되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관심주로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나무가가 이제 첫 번째가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나무가는 뭐 실제 이제 차트로 보면은 이 박스권을 넘어서려고 하는 부분들이 주봉입니다. 넘어서려고 하고 있고 좀 조정을 보이고 있죠. 이제 부분이고 이 아래쪽은 전체적으로 2011년, 12년에 대한 어떤 그 현재 실적들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현재 매출액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상용화가 되면은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텔레피스 관련된 부분입니다. 텔레피스 관련된 부분들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3D 영상 기술과 GPS 위성 기술을 이렇게 통합하는 현재 비모리 반도체 생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팹리스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각종 현재 영상 정보 데이터 그다음에 위치 데이터를 합성하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차량용 MCU, 그래서 마이크로 컨트롤 유니트를 국산화에 성공을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걸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위탁 생산, 그러니까 시범 생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용화되면은 굉장히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 하청업체로 전락을 시키는 실시해서는 개념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텔레피스를 눈여겨보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좀 하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주봉 형태로 보면은 한번 크게 상승했다 조정을 보이고 한번 크게 무너졌다가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이 나와주고 있죠.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PBR 퍼 부분들을 보시면은 현재 점점 낮아지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매출액들이 올해 추정치, 그다음에 내년 추정치가 많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상용화되기 시작하면 급격히 늘어난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그 최초의 3D 정보 기술, 영상 기술과 이치 기반 기술에 대한 기술들을 완벽하게 상용화시킨 텔레칩스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 부분에서는 AR 관련해서 이렌텍에 해당이 됩니다. 이렌텍은 잘 아시는 분들은 이거 전자담배 쪽이 아니냐, 뭐 배터리 아니냐 맞습니다. 이게 맞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하나 더 추가될 부분들은 다 좋은데 마지막에 이제 신규 사업으로 이제 스마트 안경이죠. 증강 형실에 관련된 스마트 안경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안경 할 때 뭐가 들어가죠? 배터리가 들어가죠. 전자담배에서 배터리가 들어가죠. 이런 기술도 가지고 있고 배터리 팩에 대한 관련된 기술까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재 이렌텍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관심주가 되고 그다음에 이 스마트폰보다는 휴대폰 그 현재 배터리 팩 케이스 이 부분들을 ES 전력 사업까지 확대를 하고 있고 전자담배 매출액들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수 효과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뭐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꾸준하게 정비를 되고 있죠. 그래서 AR 관련된 부분에서는 3개 종목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임상현 파트너님이 AR 글라스 관련 국내 기업들 짚어주셨는데요. 자, 나무가, 텔렙치스, 이렌텍 3개 기업에 대해서 상세히 봐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임상현 파트너가 탑픽 종목으로 공개를 할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공개할 시간인데요. 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좀 기대 심리가 많은데 네. 확실한 종목을 좀 해야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진정한 메타버스 관련된 진정한 AR 글라스를 실현할 수 있는 현재 솔루션 이런 부분들의 기업을 골랐습니다. 네. 넥스트라는 종목입니다. 넥스트. 네, 넥스트. 앞서서 뭐 메타버스, 확실한 메타버스 관련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인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AR 그 부분들은 맥스라는 것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그 툴레인이라는 현재 AR 그러니까 AR 증강 형식을 구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위주로 만든 현재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의 그런 부분 툴레인을 8월에 론칭을 좀 하게 되는데 AR 어플리케이션 제작에 필요한 통합 툴을 제공하는데 전 세계 50개국 2만 명의 개발자가 이 툴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 툴을 가지고 가상현실 세계를 꾸며 나가고 있는 그런 개념이 좀 됩니다. 그런 부분이 되고 그다음에 2021년 작년이죠. 정부가 추진 중인 XR 메타버스 생태계를 국가 차원에서 한번 해보자. 하는데 그 최종 총대를 맨 업체가 바로 맥스라는 업체입니다. 왜 맥스냐? AR 환경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토탈 솔루션을 구비를 하고 있죠.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 기술력은 현재 전 세계에서 10개만 가지고 있는데 글로벌 탑 5 수준이고 국내에서는 유일한 현재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맥스트 부분들을 이제 골라왔습니다. 두 번째 부분들은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XR 메타버스 프로젝트 국내 주관사로 선정했던 그런 그 내용들이 해당이 되죠.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에게서 최종적으로 뭡니까? 맥스트가 총대를 메고 모든 업체, 서비스 콘텐츠 개발, AR 글래스, 그다음에 품질 인증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소화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다 하는 점에서 AR 그 현재 탑픽주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산업 영역에서 거대한 설비 공장, 그다음에 거대한 어떤 그 정유 그 공장, 정유 정제 시설 공장이 있다 하면은 그 많은 시설에 대해서 신임이 그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어디를 체크를 하면 알 수 없는데 이걸 AR 증강 형식로 모든 정보 데이터를 담아서 이걸 산업계에 꾸미면은 모든 정보가 다 나타나게 되고 그걸 실시간으로 현재 선임자, 현재 회사 관리자들까지도 같이 하게 되죠.
그다음에 모든 작업장에서도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매출은 현재 산업용 AR 솔루션에서 모두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첫 번째 부분에서는. 그다음에 이게 대중화되면은 현재 일반 부분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메타버스 툴 내에 공간 구축 관련된 솔루션에 관련된 그 내용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롯데월드, 이게 3D 구조를 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롯데월드에 대해서 가상 세계에 대해서 모든 걸 다 개발해서 꾸며 나가게 되면은 현재 롯데월드만 가게 되면은 모든 정보들이 실시간 뜬다는 이야기입니다. 안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월드에 어떤 놀이기구가 있으면 이 놀이기구는 얼마고 그다음에 맥도날드 가면은 맥도날드는 무슨 메뉴를 가지고 있고 오늘 상품은 뭐고 팝업이 뜨듯이 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제할 때도 내 휴대폰 현재 스마트 카드를 뜨게 하고 터치를 하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세계까지 이제 꾸밀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모든 업체들이 다 참여해서 꾸밀 수 있는 포탈의 개념이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환상적이고 혁신적이고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담아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그래서 재료가 또 그 나간 것이 아니라 8월 달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 메타버스 관련 요거에다가 각기 이제 NFT화 시켜 나가는 것들을 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롯데월드 안에 내가 어떤 점포를 있는데 내 매장 점포를 가상세계로 꾸미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핸드폰으로 쭉 찍어요. 찍어서 올리게 되면은 인공지능이 그걸 알아서 3D로 다 만들어 주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또 내 것을 어떤 이벤트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됩니다. 그런 관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메타버스 안에서 또는 가상 디지털 안에서 내 것을 선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세상이 좀 되는 그런 건데 그걸 모든 솔루션을 누가 만들 거냐? 업체가 알아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솔루션을 할 수 있게끔 모든 툴을 다 짜놓고 모든 로드맵을 다 짜놓고 모든 그 디지털 세계에다가 현재 가상 지도에다가 다 꾸며놓는 부분들 좀 해당이 좀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업체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수주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매출은 이제 적습니다. 근데 이게 현재 시총이 한 4천억 되는데 이게 뭐 4분억 대박에서 1,000억 갈 수도 있고 또 10조를 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메타버스 바람이 불면은 굉장히 센시하는 기업이 저는 넥스트가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마지막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실제 구현 화면이죠.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면은 왼쪽에는 뭐가 있고 이벤트는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고 내가 걸어가면은 내비게이션이 자동적으로 안경에 실현이 될 수 있게끔 모든 솔루션을 다 제공해 준다 하는 것들이 좀 해당이 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트를 이제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에서 한번 크게 상승을 해줬다가 이제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상승했다 조정을 보이고 이제 눌림목 단계에 와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은 상장 축의 급등 급락 이게 박스권이 3번째 있고 바닥에서 좀 이렇게 바닥 다지는 모습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분할 매수로 접근하신다면은 상당히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게 AR 글래스 상용화와 함께 폭발적인 성장세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하반기 최대의 히어로 종목이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탑픽주로 넥스트 가져와 주셨는데 중장기적으로 히어로 종목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정말 저희 프로그램 이름 빅사이클에 딱 맞는 종목을 가져오신 것 같은데요. 자, 임상현 파트너가 오늘 탑픽주로 선정해 주신 넥스트에 대한 상세한 공략법 어느 가격대에서 진입을 해야 하고 또 어느 가격대에서 빠져나와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켜셔서 스캔만 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넥스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또 다른 AR 글래스 관련 기업들에 대한 정보들도 가득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임상현 파트너님 그리고 공개 방송이 있으시다고요. 예, 공개방송은 그 자막 아래 하단에 좀 나가기 때문에 많이 참석을 좀 해주기 바라고요. 방송 시간에 못다한 이야기를 많은 종목군들 또 뒷이야기들 이런 것까지 다 하기 때문에 많이 참석 바랍니다. 네, 방송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공개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역시 샵 0082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빅사이클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산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빅사이클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